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직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의 나타난 그 어떤 여성의 이미지, 그리고 생강변 주변에 있는 그 파리의 그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그 책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판 인쇄 기술이 말이죠. 팔만 대장경, 이렇게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만 대장경 같은 고려 대장경의 목판 인쇄 기술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금속 활자본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도 우리나라 책이고, 그다음에 목판본으로 가장 오래된 그 인쇄된 텍스트도 불국사 석가탑에 있었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인쇄 기술 문화유산으로는 아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책을 소중히 여겼고 공부를 열심히 한 나라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기록유산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조선왕조실록이기도 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불교에서 유교로 바뀐 측면이 있으나 우리의 문화유산에 흐르고 있는 DNA와 우리 문화의 이 흘러오는 그 흐름이나 역사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분량이 중국에서 25대의 그 역대의 왕조의 그 역사보다도 조선왕조실록 하나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승정원 일기, 매일 기록돼 있던 그 일기까지 하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기록유산의 전통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역사의식이 강하고 기록에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단일한 어떤 국가의 형태를 중국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보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직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죠,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의 나라다 했는데 이게 지금 조선왕조의 그 의궤입니다. 정조 임금 때 보시면은 그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하고 하는 부분 일일이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의궤들이 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프랑스의 넘어갔던 것들을 돌려받기도 하고 연구 임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오대산의 수장고에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돼 있고 보존이 되어 있지만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떤 엄청난 역사 기록을 문헌으로 남기는 기록문화유산의 나라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인데, 직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직지와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한 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책이 프랑스로 넘어갈 때 인연이 있었던 이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궁중에서의 무희, 그분도 인연이 있었고, 그 책을 처음으로 발견해냈던 박병선 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발간할 때도 여성과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묘덕이 나오는데 조연문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책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준 이 인연이 있는 문인으로서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등장합니다. 여기 묘성이라고 하는 분도 나오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백운화상 어록이라고 우리 백운 스님의 어록이 있는데요, 그 책을 만드는데도 이 스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각자라든지 모연이라든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 스님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 아무래도 이분은 고려시대 때 굉장히 집안이 좋은 왕실 내지는 귀족이셨는데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력도 있으셨고 굉장히
잘 모아가지고 백운화상을 굉장히 이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거의 백운화상 어록과 직지의 그 목판본, 그다음에 금속활자본 이런 걸 출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요 책은 말이죠. 요 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목판본, 여기 이제 목판본이거든요. 목판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보물 113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책의 뒤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판본을 제작하거나 금속활자를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백운화상 어록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제자이셨던 묘덕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판본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목판본 한 장 찍는데 돈이 뭐 요즘으로 치면 몇백만 원 드는데 그때 당시로는 쉽게 책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운화상께서는 당신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이 선양 사업 하지 말고 오직 이 책 하나 남기는 데에 모든 열성을 다 이 유지를 남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어 갑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그 선생님이 바로 청주대의 김성수 명예교수님인데요. 직지 연구의 대가이시고 이 문헌정보학과에서 계시면서 이 금속활자와 이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청주가 직지의 고장 아니겠어요?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상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 김성수 교수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논문과 중요한 그런 이 연구를 가장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스님께서 책을 지금 내주십사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죠. 모든 자료도 제가 많이 전해받았고 선생님과 이 직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 안목을 기르게 되는 어떤 그런 연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국사 시간에 직지심경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직지심경이 있죠.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느냐? 프랑스의 하권으로 한 권, 상하권 가운데 한 권이 지금 보존돼 있는데 거기에 금속활자본 밑에 이 밑에 직지심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서근제라 그럽니다. 밑에 책 밑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책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에 써놓기도 하고 뭐 소장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책의 뿌리다 이렇게 해서 책 이게 위에나 밑에 이렇게 밑에 측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직지심경이라고 하는데 글씨 보시면 이거는 프랑스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고려시대 때 이후로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신 글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직지라고 하는 하권에는 직지라고만 책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돼 있지만 책 밑에다가 서근지에다 이렇게 직지심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프랑스 금속활자가 본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에 대서특별된 다음에 우린 이걸 직지심경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이름을 직지심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 경이라는 말은 말이죠. 경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설법을 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불조의 조사 어록이니까 논입니다. 우리가 경율론 했을 때 경률론이 이게 3장이잖아요. 우리가 3장 법사 했을 때 3장인데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이죠. 그러면 논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 스님들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록은 전부 논이어야 됩니다. 이게 초서로 써서 이렇게 되는데 이 논자 말이죠. 논할 논자. 조사의 어록은 논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록이고요. 근데 여기를 심경, 직지심경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이후로 조사 스님의 말씀까지도 다 존경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육조 단경이라 그러잖아요. 육조 스님이
중국에서 육조 이래로 중국의 선종 오가가 나왔으니 달마 이래로 육조 스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의 어록이지만 그걸 육조단경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직지심경도 직지심경이라고 직지심체 요절도 직지심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그 경 이름이 뭐 결코 잘못됐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어록이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육조단경은 육조대사 한 분밖에 없지만 여기는 부처님 어록이 벌써 경전 내용도 다 나오니까 직지심경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밑에 있는 석은제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별칭으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직지심경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말이죠. 금속활자본의 이 텍스트예요. 그게 판심제라고 하는데 판심제는 여기에 심자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판 판의 중심, 핵심에 있는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찍어가서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이 두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책 제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판심제가 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활자본에. 그래서 전체 제목이 요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여기 옆에 길게 쓰는 것보다는 아주 요약해가지고 제목을 딱 집어넣는데 거기에 어떤 제목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책의 텍스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핵심 글자들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직지라고 돼 있어요. 직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건 목판본입니다. 요게 이제 금속활자본이고요. 요건 목판본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글자 보세요. 금속활자본들. 요거 글자가 다른 이런 글자에 비해 가지고 연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런 거 이게 연하게 찍혀 있단 말이죠. 목판본하고 금속활자본하고 다른 것은 금속활자본은 찍었을 때 동일하게 목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찍으면 정확하게 딱 나오겠지만 금속활자본은 연하게 찍힌 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연하게 찍힌 글자. 요런 글자 작잖아요. 연하게 찍힌 글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요런 글자 작잖아요. 이렇게 좀 작단 말이에요. 글자도 좀 적게 찍혔고 이런 글자가 이게 이제 금속활자본의 특징이지요. 예, 특징이죠. 그리고 어떤 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금속활자가 있으니까 약간 흔들려가지고 약간 겹으로 오버랩 되듯이 이렇게 찍힌 것도 보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금속활자본의 특징이겠죠. 목판본은 어떠냐? 목판본은 여기에 보셨을 때 보세요. 아주 글자 활자가 정확하죠.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글자가 균일하고 찍혔을 때 굵기나 두 번 찍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목판본의 판심제, 목판본 판심제는 심요라고 돼 있어요. 직지 심체 요절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불조의 마음의 본체를 요절했다. 요약해서 아주 핵심만 요약했다. 핵심만 요약했다. 그래서 직지 심요라고 해요. 심체 요절을 줄여가지고 심요라고 했어요. 목판본의 판심제는 심요입니다. 이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직지라고 하는 우리 근본 마음, 우리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지적했다. 직지 이것도 좋지만 심요, 마음의 요체, 마음의 핵심, 마음의 근본을 전부 다 요약된 거. 이것도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목판본의 판심제는 심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의 판심제는 심요이고 금속활자본의 판심제는 직지다. 그 다음에 직지심경이라는 말은 금속활자본의 밑에 석은제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석은제, 판심제 이런 용어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의 특징을 직지와 심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선사상, 참선하는 선사상에 뭔가 모르지만 핵심을 담고 있다. 굉장히 넓은 세계에 대해서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 책의 텍스트 자체의 성격이요. 요약돼 있다. 곧장 지적했다. 곧바로 지적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활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여기 봉우리 봉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봉우리 봉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렇죠. 활자의 크기와 인쇄 상태로 금속 활자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굉장히 굵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그만해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여기 학자 같은 거는 여기 찍히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다 찍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레자 같은 것도 이게 좀 약하게 찍혀 있죠. 이런 글자는 굉장히 활연대오다 하는 말에 활연대오 보세요. 굉장히 굵고 연하고 크고 작고 이런 게 다 다르다. 이렇게 활자를 이렇게 가져옴에 따라 가지고 글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활자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자로 금속 활자본으로 인쇄했다라고 하는 게 책 뒤에 하권 뒤에 이미 다 있어가지고 참 그것도 기묘합니다. 하권 맨 뒤에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 책 하권 한 권만 금속 활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증명이 됐다. 그다음에 구텐베르그보다 성서보다 오래됐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맨 뒤에 연대가 표시돼 있었다. 그래서 하권이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상 밖으로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밖에 나온 어떤 이 시대에서 사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조사어록, 선어록, 선종의 어떤 텍스트에 비해서 이 직지가 가지고 있는 책의 특징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백운아상이 이 1300년대에 이 책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거의 600여 년 이상 지나서 지금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지기로는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졌지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직지의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이걸 떠나서 이제는 과연 이 직지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 직지가 중요한가? 지금 전 세계는 현재 명상 열풍입니다. 명상. 이게 우리가 참선과 명상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서는 선명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계종에서 선명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해서 대중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참선 텍스트, 한국에서 나온 역대로 텍스트, 그다음에 명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텍스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참선으로서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화두 드는 거. 화두선이죠. 화두로 참선을 해서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일념이 지속돼서 화두가 박살이 날 때 이 조사의 그 역대 불조의 그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체와 개합이 되면서 터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을 하는 이 간화선. 대종고 스님, 남송 때 대종고 스님 이래로 우리나라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송광사에서 정의 결사를 하면서 이 화두 참선을 시작을 해서 진각 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을 책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지금 800년 이상 간화선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참선은 중심은 간화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간화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간화선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명상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지 그리고 심요 마음의 핵심 요체를 설명한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대두가 됐을 때 이 참선과 명상의 위대한 이 시대를 맞이했을 때 엄청난 개론서,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이 말입니다. 이때 원래 선은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 왔죠. 원래는 여러분 조주 스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주 스님, 마조 이런 분들, 임재 이런 분들 화두 들고 참선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조사선으로 했단 말이에요. 조사선으로 한 말 끝에 깨치게 만들어준 스승과 제자가 줄탁동시에 관계가 있다.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안에서 물을 익어가지고 공부가 다 돼서 이제 치고 나올 때 위에서 스승이 한마디로 탁 던져줬다 하면 바깥에서 찍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탁동시가 되게 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게 이제 조사선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스승이 줄탁동시의 이 형태로 가르침을 주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어째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저런 행동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 덩어리로 가지고 있다가 공부가 터지게 되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가나선이라는 방식으로 정착을 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된 수없이 많은 무수도인이 가나선을 통해서 견성을 하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근대에 우리가 성철 스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경봉 스님 그 이전에 망공 스님, 하남 스님 그 앞에 경어 스님까지 우리 근대에 알고 있는 모든 선지식은 전부 다 가나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 화두 들고 참선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고 스승이 많이 안 계신다는 말도 있고 화두 삼매 들기가 어려워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가나선만 가지고 참선을 지도해 왔는데 이제 선명상을 하고 명상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는 한국의 불교의 역사 가운데 명상을 공부하게 하는 기본 텍스트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직지야말로 이 명상 시대에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가 아니냐. 그래서 가나선을 보완할 수 있는 수행법이 조사선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직시라는 텍스트는 조사선 텍스트로 너무나 좋고 바로 조사선에서 현대에서 말하는 이 명상으로까지 올 때 굉장히 좋은 텍스트다 이 말입니다. 남방의 윗바사나와 서구의 명상과 함께 우리의 전통 수행법에서 가장 유사하고도 효과 있는 수행법을 찾으려면 직지의 무심선이다. 직지의 핵심 단어가 바로 무심이고 무념입니다. 가나선, 화두 참선도 그렇고 어떤 명상 수행을 하더라도 핵심은 무심이거든요. 무심, 부동심, 방아착 이런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하는 마음은 내 근본 마음이 아니니 속지 말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근본 이 뜻 말이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면 또다시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속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게 무심인데 직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현대 명상 시대에 가장 걸맞는 좋은 한국의 전통 텍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지와 관련된 최고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인데요. 직지는 과연 가나선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땐 가나선만의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선을 의도적으로 조금 가나선이라고 하는 지금 백운화상 때 태고 보우 스님이 있었어요. 태고 보우 스님 무자 화두 들라고 하셨죠. 본인도 화두 참선을 했고 무자 화두 들라고 했고 우리 지금 태고도 여기 보조 스님과 함께 우리 한국의 조계종의 중웅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선종이고 우리는 가나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선맥은 전부 다 보조 태고와 관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에 관련돼 있는 분이 태고 국사인데 백운화상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 나이도 더 많았는데 백운화상은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했는데 과연 이 텍스트는 가나선의 텍스트가 맞느냐? 우리는 제대로 직지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제가 BTN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BTN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지를
불어로 번역해서 프랑스인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근데 가나선을 선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 직지란 텍스트를 그냥 가나선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연 직지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지, 이게 지금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텍스트에서는 가나선의 최고의 종장이라고 하는 임재 스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임재가 역대 조사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도 임재종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선은 임재에서 누구로 옵니까? 대해종고로 오거든요. 대해종고로 옵니다. 우리 이존통에서 보조국사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태고국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선의 전통에서 있는데 임재 스님이 불조에 역대 조사 스님 반열에 있는데 임재를 빼버렸어요. 백운 경안선사는. 그다음에 대종고 가나선을 주장했던 서장. 우리가 그 서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가나선을 논하겠습니까? 대종고의 서장이 직지에는 없습니다. 임재, 대해 없어요. 이게 지금. 없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거는 지금 가나선을 선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직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역대조사 어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나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가나선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이 텍스트의 지금 구조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경덕 전등록 30권에는 경덕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이 30권, 그다음에 직지 2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앞에 내용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중국에는 과거 7불, 전등록의 과거 7불, 그다음에 서가모니불, 그다음에 인도의 28조, 그죠? 이게 지금 이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마가 인도에서 왔죠. 그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5종 가풍이, 예? 5종 가풍이 선종 5가 5종 가풍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마 6조를 거쳐서 이게 지금 쭉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경덕 전등록이에요. 전등록에 나오는 내용이 1700개 조금 넘기 때문에 1700공안이라 그래요. 이게 가나선의 핵심되는 이 어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모아놓은 게 전등록 30권입니다. 이 30권의 경덕 전등록을 그대로 30권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송강사의 광원함에서 진각 해심국사가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서 2대 국사로서 가나선의 텍스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편찬을 했어요. 이게 선문염송이에요. 저는 선문염송 강의를 이 BTN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향상구 공안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텍스트를 저는 전등록보다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입적하신 송강사 방장이셨던 현봉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송강사에는 옛날부터 흘러오는 말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는 송강사의 선문염송이 있다. 이런 얘기가 송강사에 계속해서 전해 온다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텍스트다 이 말이죠. 선문염송이 없었던들 한국이 선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BTN 이사장이신 성우 큰 스님도 하셨단 말이죠. 선문염송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나선의 완벽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 스님들께서 직접 편찬하시고 선문염송에 염송설화라고 하는 주석까지 달아서, 염송설화라고 하는 게 설화가 주석입니다. 진각 해심국사의 제자분들이 설화를 달아서 여기에서 주석을 더 덧붙여 놨어요. 그래서 저는 전등록보다 선문염송을 봅니다. 왜냐? 텍스트가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건 한국인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책의 편차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정밀하고 편집이 더 잘 돼 있고 주석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전등록보다는 선문염송을 보는데 선문염송은 특이하게 과거 7부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부터 쭉 나오는 그분들은 말하자면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깨달은 개송으로 해놓은 게 이 선종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붙인 듯한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인지 과거 칠부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문염송에서 바로 서가모니불부터 등장합니다. 서가모니불부터 등장하고 중국 바로 조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특징이 우리나라에는 경장이 들어있어요. 경장이. 우리가 여러분 불법승 삼보잖아요. 불법승 삼보인데 자, 우리가 조사 어록 같으면 부처님이 등장하고 스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조입니다. 불조. 근데 우리나라의 선문염송에는 법보를 넣어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법보인 경장을, 그죠? 경전을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금강경이나 원각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구절 가운데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놨어요. 이게 전등록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뽑아놨습니다. 경장을. 이걸 뽑아놓고 달마에서 중국조사까지 쫙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해놨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30권입니다. 30권. 선문염송도. 분량도 그리고 이제 화두는 1463, 그죠? 여기는 1700 뭐 한 5개 정도 된다 그러고 1700여 개입니다. 우리가 화두 숫자는 적으나 권수는 똑같이 30권으로 맞춰 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직지를 보시죠. 직지는 상하권 2권입니다. 상하 2권인데 직지는 2권밖에 되지 않는데 선문염송의 전통을 이었죠. 진각해심국사의 전통을 이은 백운아상은 직지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한번 보세요. 과거칠불이 나옵니다. 과거칠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나오고 인도의 28조 달마 중국조사 다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말이죠. 한국조사가 등장을 해요. 많지는 않으나 한국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경전도 들어있어요. 경전도 들어있어요. 경전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률론 3장 가운데 대승기신론 같은 건 논장이잖아요. 논장도 들어있어요. 자, 중국의 경덕 전등록에서는 법보가 없어요. 법보가 없습니다. 법보가 없는데 대신에 부처님의 경전만 들어 있었는데 경율론 3장 가운데 선문염송은 경장이 들어 있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직지는 논장까지 들어 있어요. 대승기신론이 들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선문염송에는 과거 칠불이 빠졌는데 과거 칠불도 들어있고 우리나라 조사 스님도 들어있고 경전도 들어있고 논장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30권식으로 되어 있는 전등록과 선문염송에 비해서 책 수는 2권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요절입니다. 그야말로 핵심 파트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더 넓어졌다. 이게 지금 엄청난 책의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앞에 내용을 독특한 직지의 구성이라고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기신론, 논장 구조가 독특하고 상하 2권으로 요약, 요절돼 있어서 구조가 가장 광범위하다. 핵심만 뽑아놨는데 내용은 더 넓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직지 구성의 특징이 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다. 조사선의 사상이 강력하다. 말하자면 가나선 화두 들고 참선하는 가나선의 화두를 다 모았다기보다는 역대 조사들이 어떻게 무심과 무념을 증득해서 견성하게 됐느냐. 어떻게 우리 근본 마음, 심체, 마음의 본체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거를 직지해 주겠다. 내가 바로 알려주겠다. 근데 이 직지를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알려주는 핵심은 뭐냐? 무심이다. 이게 무심. 무심과 무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근본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들어갔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백운화상이 계실 때 이미 보주국사, 진가개심국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가나선을 해오고 있었어요. 태고보우국사도 무자화두 들라고 하셨어요. 나홍 스님도, 나홍 해근선사도 화두 들고 공부하셨습니다. 전부 화두 공부하고 있지만 가나선 역시 핵심은 무심이다 이 말입니다. 무념과 무심이 안 되기 때문에 화두를 든 거 아니냐. 무념과 무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두를 들었다 이 말. 선정 삼매, 화두 삼매 전부 삼매라고 하는 건 무심 무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지는 좀 더 영역이 넓어요. 조사선까지 확장돼 있어요. 가나선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선이 화두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직지에는 담겨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나선의 대표 종장인 임재의현, 그다음에 오조법연, 그죠? 오조법연 이후로 대해종고가 나오잖아요. 오조법연, 대해종고, 오조법연, 원어국근, 대해종고가 이 가나선의 핵심인데 오조법연 선사, 대해종고 선사 직지에서 빠졌어요. 직지에서 없어요. 화두 참선으로 가나선으로 가장 유명한 이 임재종의, 그죠? 임재종의 양기파에 대해종고까지 내려오는 이 가나선의 법맥을 빼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종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임재 스님을 뺄 수 있습니까? 대해종고를 뺄 수 있습니까? 오조법연을 뺄 수 있습니까? 이 오조법연은 말이죠. 오조홍인이 다시 세상에 오셔가지고 법을 피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 오조법연 아닙니까? 오조홍인을 후생으로서 이런 분이 빠져 있다. 직지에는 가나선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조주 스님의 경우에도 무자화두가 없어요. 조주 스님의 핵심은 무자화두입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은 무자화두를 제일 먼저 걸었어요. 화두의 핵심은 무자화두요. 무자화두를 가지고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스님도 그렇고 보조국사도 그렇고 진가개심국사도 그렇고 현대의 성철 스님도 그렇고 전부 무자화두를 가지고 화두 드는 법을 설명하는데 조주종심, 조주 스님이 직지에 있으나 무자화두는 없어요. 조주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남전 스님과 법거량을 해서 깨달았고 방아착해라. 평상심이다. 이런 것이 조주의 핵심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게 직지라는 책에 이게 과연 우연일 거냐? 아니면 다른 사상을 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조사선이요, 가나선을 전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참선의 핵심이 무심과 무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재나 오조나 대해가 빠지고 무자화두도 빠지게 돼 있다고 하는 이 책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가나선 텍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가나선 텍스트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가나선을 선물했다. 이런 말은 우리 한국의 직지 텍스트를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1시간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이것으로는 미진하니까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을 잘 모른다고 할 때 직지가 그게 해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것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